네, 앞서 영상에서 이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현금 흐름 계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연이어서 영업 경비 불포함 항목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는 거지 애우는 게 아니다. 이해해 보니 애울 필요도 없다. 이런 느낌 오지 않았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또 넘어가서 단계를 넘어가면 편안하게 또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이걸 볼까요? 자, 여기 밑에 보면 여기 지분 복귀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분 복귀액. 자, 지분 복귀액. 여러분, 이 뭡니까? 지분 복귀액이. 어디서 나온 얘기냐? 이겁니다. 여기 취득 단계 있었죠. 취득 단계 있었고, 운영 단계 있었고. 여기서 지금 현금 흐름 살펴봤습니다. 운영 단계에서. 그리고 지금 이제 2단계, 처분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애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용어가 나오면 그 용어가 어디서 등장하는지, 그 용어의 스테이지, 무대가 어딘지 그것부터 확인하셔야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면 암기는 몇 번 보면 금방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암기는 결과지 이 목적도 아니고 시작도 아닙니다. 그 점 유념하세요. 어쩌다 잠깐 시작일 수 있는데 그 시작이 영원히 끝까지 가면요, 그저 그냥 시작이 끝나는 거죠. 네. 자, 여기 보십시오. 지분 복귀액 보이십니까? 네. 이 지분 복귀액을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 복귀액 따지자고 하면, 자, 지분 복귀액은 어떤 단계에 있어요? 처분 단계죠. 팔아치우는 단계예요. 자, 팔아치우면서 내 손에 쥐어진 돈, 요게 지분 복귀액입니다. 복귀가 뭐예요? 컴백. 컴백. 내 지분 투자했죠. 투자했는데 영업하고 팔아치울 때 컴백한 복귀액.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냥 드라이하게 그 문자적 느낌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의미를 파고들어라. 의미를 파고들어라. 의미에 접근하라. 읽어라. 그냥 문자 읽듯이 그 음성적 읽기가 아니고 의미를 읽어라. 잔소리가 좀 심한가요? 이거 잔소리 아닌 잔소리입니다. 소위 잔잔이라고. 저 잔잔이 많이 여러분께 할 거예요. 자, 보세요. 팔아치운다라는 이 지분 복귀액의 그 단계만 먼저 느낌적으로 밑에 깔고 보면 보세요. 등장하는 게 판 가격. 얼마에 팔았냐? 그게 내 손에 주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파는데 그렇게 혼자 그냥 훌렁 팔아버릴 수 있습니까? 살 사람을 찾아야지. 그 일을 누가 해줍니까? 여러분이 되려고 하는 공인중개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개보수라도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경비가 되겠죠. 경비. expense.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손에 들어온 것에는요. 그 남의 손에서 빌려온 것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어진 돈이 있습니다. 그 순자 들어가면 아까 영업 단계에서 순영업소득 있었죠. 거기에 순은 손에 쥐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손에 쥐어진 것에는 일단은 내 것 때문에 쥐게 된 것도 있고 남의 것 때문에 쥐게 된 것도 있다. 이 느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도 그대로죠. 반복. 남의 거는 나가야 돼요. 이제 남의 거는 나가야 돼. 그래서 못 갚은 미상환, 저당, 잔금. unpaid라고 나오죠. unpaid. 지불 안 된 거, 미상환. 우리말이 한자로 표현이 되면 영어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영어가 편하실 테고 어떤 분은 여전히 한자가 편하실 분도 계시니까 편한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unpaid mortgage가 뭡니까? 주택담보대출이잖아요. 부동산 담보대출. 그래서 balance. 그래서 잔금, 요거 빠져나가야 됩니다. 빠져나가면 비로소 내 돈으로 벌어들인 내 손 위의 돈.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세전이라고 표현된다고 그러죠. 세전. 반복적이지 않습니까? 느낌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면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세후는 뭐예요? 세금 낸 다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 세금은 그 물건을 팔아서, 건물을 팔아서 처분 때문에
얻게 된 이득이기 때문에 자본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캐피털. 예. 영업 손발 굴려서 몸 굴려서 벌어들인 돈이 아니고 그 건물이 벌어주는 돈이잖아요. 캐피털, 자본 이득.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본 이득 세금으로 쳐서 나가고 그럼 나가면 뭐 세후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자연스럽고 느낌적으로 다가옵니까? 이걸 애웁니까? 애우는 건요, 사실은 학습의 진도가 나가는 게 아니라 후퇴, 퇴보하는 겁니다. 집만 하나 지는 거예요. 다른 거 애워야 될 진짜 애울 것들이 많은데 이 암기 코드를 애워야 되니 짐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암기 코드는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나면 앙금처럼 내려앉아서 내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하세요. 제발. 그래야 시간이 내 편이 되고 그러지 않으면 시간은 영영 원망거리가 되고 허망해지는 겁니다. 예. 잔소리가 많죠. 잔소리가 제가 원래 스타일이 잔소리가 많은 스타일, 잔소리를 귀찮아하는데 일부러 합니다. 왜? 필요한 건 말해야 되니까. 예. 잔소리라고 자꾸 짜증내지 마세요. 진정한 진정한 잔소리가 되려면 여러분이 잔소리 들을 만한 처지에 있지 않아야 돼요. 이미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으셔야 돼. 그러면 제 잔소리가 필요 없죠. 논리적으로. 그게 진정한 잔소리죠. 근데 잔소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잔소리 한다고 짜증내시면 안 되겠다. 논리적인 얘기입니다. 예. 자, 이래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고, 뭐 친절하게도 교과서 교재들에는 친절한 이런 비교까지도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비교까지도 해줍니다. 아까 영업 단계에서 흐름, 그 다음에 처분 단계에서 흐름, 이렇게 비교를 해줍니다. 근데 비교를 왜 합니까? 난 그걸 모르겠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아니, 하나는 영업 단계고 하나는 처분 단계, 이 둘을 비교해서 나중에 시험에 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영업 단계면 영업 단계대로 흐름을 타면 되고, 처분 단계면 처분 단계를 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고 나니 좀 다르다. 이 정도지. 이걸 굳이 비교까지 해가면서 애울 일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이 필요하겠죠. 아까 소득에서 오는 영업소득세 있었죠. 그 자본이득세는 뭐 따로 놔두기로 하고, 영업 단계에서 소득이 나면 벌어들인 게 있으면 국가는 돈 내놓으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금은 왜 내라 하죠? 그게 독불장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건물이지만 그 건물이 대한민국에 있고 그것도 남한에 있습니다. 그러니 국방 필요하죠. 또 국가가 나서서 깔아놓은 고속도로 등등 이 국가적인 공공재산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터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 법만큼 지불해야죠. 뭘로? 세금으로. 왜? 고속도로도 수선도 해야 되고 더 확장도 해야 되고 국방력 강화도 필요하고 그러니 돈 좀 거둡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점은 상식적인 느낌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금은 벌어들인 것에 붙는데 그것도 남의 돈 나가고 난 다음에 순전히 내 돈으로 내가 벌어들인 돈. 그게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됩니다. 요 세금의 기본이. 나중에 여러분이 세법 가서 공부할 때도 이건 기본적으로 깔고 계셔야 되는데 정말 놀라운 일은 세법을 시험 보기까지 공부를 했어도 세금을 왜 부과하냐라는 데 대한 답을 몰라요. 그냥 취득세는 세율이 얼마고는 어느 정도 외우고 있는데 그 세금을 왜 걷어가냐? 보유세는 왜 보유세냐? 이런 식으로 물으면 쩔쩔맵니다. 예. 왜 그럴까요? 기계적으로. 오히려 힘든 학습을 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불쌍한 겁니다. 학습도 힘겹게, 불쌍하게, 불편하게 하시고 소득은 없어서 학습의 효과는 못 누려서 자격증 취득은 어렵고 이중의 그 화살 아닙니까?
화살을 2번 연속 맞는 거죠. 슬픈 일입니다. 예, 우리 좀 행복하게 삽시다. 학습 때문에 그 괴롭다 하는 그 인생은요, 참 그 축복받지 못한 인생입니다. 사실 학습 제대로 된 방법으로만 하면요, 학습만큼 재밌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게임 좋아하시죠? 게임이 왜 재밌습니까? 적당히 배워서 익혀야 될 룰이 있기 때문에 재밌는 겁니다. 룰이 아무것도 없다? 게임일 수도 없고 재미도 없습니다. 적당한 난이도. 될 듯 말 듯. 그래야 게임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이죠. 어떤 게이머들은 학습이 게임인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적당한 난이도를 유지해 줍니다. 그리고 이해해내는 순간 기쁨이 찾아옵니다. 즐거움이, 성취감이 느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학습 놔두고 게임을 찾아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겠습니까? 절대요. 왜? 재미가 덜하니까. 더 재미있는 학습 놔두고 왜 골프 치러 다닙니까? 비싼 돈 들이고 땡볕에 몸 타고. 농담인 것 같습니까? 학습을 제대로 바르게 한번 해보십시오. 절대 농담일 수 없다라는 걸 제 마음처럼 깊이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잔잔이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영업소득세. 자, 소득세. 소득에 붙는 세금이에요. 소득에 붙는 세금. 자, 그러면 순영업소득으로 출발해서 영업소득세를 끌어내려면, 자, 순영업소득에서는 뭐가 빠졌어요? 경비는 빠졌어요. 그런데 남의 돈으로 벌어들인 돈이 안 빠진 거야, 아직. 그러니까 순영업소득 하는 순간 그 느낌이 오면 이 영업소득세 계산도요, 복잡해 보여도 너무너무 편하고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 자, 순영업소득, 남의 돈 안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 아직 안 빠져나갔죠. 부채 서비스 아직 안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보는 게 좋아요. 사고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자의 흐름, 그 기록의 흐름이 아니라 사고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사고의 흐름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순영업소득 등장을 했어요. 자, 아직 부채 서비스 안 빠져나간 상황이라고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거 아니니까 내 버려야 될 건 뭐가 있어요? 이자 지급. 사실 원금 포함된 이자 지급, 부채 서비스에 이거 나가야 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그 부채 서비스에게는 원금과 이자가 있죠. 그게 다 포함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자라고 했지만 원금 하고 이자가 부채 서비스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요거를 가만히 이제 헤아려야 됩니다. 원금은요, 빌려온 돈을 되갚는, 그러니까 그 뿌리를 감소해 나가는 그런 돈이 원금이고, 이자는요, 그 돈을 끌어 썼으니까 내가 비용 상환 의미로 나가는 돈이고, 자, 원금은요, 가져온 돈 그대로 되갚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부채가 그만큼 사라진 거고, 그만큼 내가 돈을 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부채로서 원금이 나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번 돈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자는요, 이자는 말 그대로 비용이에요. 서비스 비용이에요. 누가 서비스예요? 주로 은행이 서비스를 하죠. 그 서비스에 대해서 이자를 지불하는 거죠, 비용을. 그래서 요 느낌을 가지고, 일단 이자는 세금의 과세 대상일 수가 없어요. 비용이니까 빼내야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감가상각액 있죠. 감가상각액. 감가상각액은 경비도 아니면서 경비이죠. 경비이면서 빠져나간 거기 때문에 내 손에 현재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자, 감가상각비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색깔을 바꿀게요. 대체충당금이라는 게 있어요. 대체충당금. 요거가 낯설죠. 근데 대체충당금이라는 게 뭐냐면, 그
뭐 대체라는 말에도 느낌이 오고 충당이라는 말에도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세월이 흐르면 뭔가 나갈 돈이 있다. 그 나갈 돈을 미리 쟁여놓는다. 쌓아둔다. 예비비예요, 예비비. 그러니까 지금 비용으로 이미 현실화된 게 아니고 나중에 미래에 어쩌면 발생할 비용에 대한 비용을 대체하기 위해서 쌓아두는 돈. 그러니까 이 돈은 나간 돈 아니에요. 내 손에 지금 안 보이게 쟁여져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된다. 예. 그래서 순영업소득에 기본적으로 숨겨졌지만 벌어들인 돈, 요게 대체 충당금입니다. 요거는 더하고, 그 다음에 이자는 빠져나간, 순수한 빠져나간 거니까 빼고, 지금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 계산 끝내기 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할 거니까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자는 그대로 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금은 뺄 필요 없죠. 왜냐하면 진짜 내가 벌어들인 돈이니까 그거 가지고 원금으로 갚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자하고는 다른 거예요. 부채 서비스의 액이라고 할 때는 원금 플러스 이자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 세금 계산할 때 그는 부채 서비스 안에 부채 서비스 액 안에 들어있는 원금과 이자를 구분해서 이자는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좀 장광설 비슷하게 됐는데 최종적인 느낌을 쥐게 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좀 길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 소득이 나오고 거기에 세율, 과세 소득, 과세 표준이죠. 과세 표준이라고 하죠. 세법에서 들어보셨잖아. 한 번쯤 공부한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으니 제가 그 부분은 조금 편하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드디어 영업소득세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 느낌 따라 가면 자, 그 다음도 느낌 따라 갈 수 있습니다. 자, 세전 현금 흐름이라고 그랬죠. 이거 뭐 어떤 단계예요? 세전. 세금 얘기하는 순간 부채 서비스에 빠져나간 단계입니다. 앞에 강의에서 따라오라는 대로 따라오신 분들은 마음이 지금 너무 흐뭇하고 편할 거야. 근데 그거 또 말 안 듣고 매우 흥미롭게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 똑같은 처지예요. 뭔 소리 하는지, 뭔 느낌을 말하는 건지. 부디 재수 이상 그 N수생들이라고 하죠. 친근감 있게 N돌이라고 할까요? 또 부활을 꿈꾸는 거죠. 다시 살아나고 싶죠. 자격 취득하고 싶죠. 실망한 그 사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죠. 부활을 꿈꾸는 N돌이, 뿌앵이들. 세전 현금 흐름, 이 세전 현금 흐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세전 현금 흐름 딱 나오는 순간 부채 서비스액 빼내기 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빼낸 후. 그러니 원금 나갔고 이자 나갔죠. 근데 그 두 개 중에 세금을 과세해야 될 거, 부과해야 될 건 뭡니까? 이자는 그냥 나가는 대로 나가고 거기다 세금 붙일 수는 없으니까 원금에는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세금을.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간 원금은 다시 되돌려 놔야 돼. 세금 과세하려면. 그래서 여기 원금 상환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대체 충당금이라는 숨겨진 건 일단 드러내고 세금 부과할 때는 야 숨어 있지 마. 빨리 나와. 기어 나와. 나 세금 물리려니까 숨어 있지 말고 나와. 해서 대체 충당금 끌어내고요. 그다음에 이 또 순영업에서 시작하든 세전에서 시작하든 이 문제가 되는 게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을 계산하고 나면 세전이 되는 거고 부채 서비스액 계산하기 전이면 그게 순영업 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에서 출발하는 계산이나 세전 현금 흐름에서 출발하는 계산이나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원금 이자, 부채 서비스액.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에서 출발을 할 때는 아직 부채 서비스액이 안 나갔으니까 그 중에 과세할 수 없는 거 이자는 나가게 하고,
그러면 거기에는 저기 아직 나가지 못한 원금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 과세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전 현금 흐름은요. 원금이 이미 나가버린 상태죠. 이자와 함께. 그러니 다시 목덜미 잡아서 너는 다시 들어와. 너 원래 과세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금액만큼을 플러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또 보이지 않는 거 끌어낼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데 나간 게 있으니까 이미 건물이 낡았을 수 있어. 벌어들이는 동안. 거기에다가 세금 물리면 되겠어요? 그 정도의 가치에 대해서는 빼주고 감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빼고. 네. 자, 보세요. 자, 부채 서비스액에서 원금과 이자를 더할 건지 뺄 건지가 판단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숨겨진 거는 끌어내고, 숨겨졌지만, 그러니까 숨겨진 것 중에 끌어낼 것, 그러니까 숨겨진 채로 나간 것, 요 세 가지를 고려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해서 이제 과세소득이 확정이 되면 세율 곱하면 세금이 확정이 된다. 그 영업소득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느낌을 가지고 공부를 해둬야 시작을 이렇게 해야 시작이 반이 되고 그 반이 전체를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정말 문자적으로 세대 원감, 순대 이감 이렇게 애워두면 이거 또 하나의 짐입니다. 짐. 어느 대목에서 왜 끌어내야 되는지 조차도 낯설고 어색하고. 그래서 시작을 시작답게 해야 시작이 반이 될 수 있다. 심지어 전체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친절하게도 밑에 대체 충당금 설명이 나왔으니까 뭐 보시면 되는데 그 이전에 여러분 여기까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요. 시작으로 돌아가면요. 여기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였죠. 자, 예상이긴 한데 어떤 건물을 보유한단 말이에요. 왜 보유해요? 영업,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부동산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취득을 해야 될 거예요. 있는 부동산 가지고 하는 사람 대개는 뭐 없죠. 취득하는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필요한 돈을 끌어모으려면 자기 것도 필요하지만 남의 것, 저당 투자액도 필요하고. 자, 끌어모아서 건물을 샀어요. 그럼 굴려야죠. 굴려서 돈을 벌어야죠. 네. 그리고 이제 영업을 그만두겠다 하면 팔아 넘겨야죠. 네. 요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 투자의 3단계 자체가 학습의 목적과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 3단계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하느냐? 그 다음 단계로 가서 그것을 이해하는 기반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앞에 것과 뒤에 게 연결이 안 되면 공부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당장 이 영업의 현금 흐름 계산으로 넘어오면 이건 앞 단계에서 그 중간 단계, 영업 단계에서 언급되고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어야 될 것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돼야 학습이 살아 움직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상상의 나래를 펼 수가 있죠. 상황 상상을. 그래서 건물 하나 샀다. 한 100개의 실이 있고 100명에게 임대할 수 있다. 그런데 생각대로 다 나가질 않아. 공실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사서 거지 되는 경우가 공실이 많아지면 거지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거지 좀 거친가요? 여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적인 상상을 가지고 이 계산표를 따라갈 때 이건 암기할 게 아니다. 그 상상 속에서 그냥 거닐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반복을 안 했고 정말 좋기로는 PGI, EGI, NOI, Net, NOI, 순영업 이런 거 영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 영어로 말하면서도 이렇게 뭔가 떠올릴 수 있으면 나중에 시험 볼 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영업 경비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거 참 골머리 아픕니다. 공부해본 사람은 알아요. 어느 학원에서 공부를 하셨든지 간에 아마 애우라고 했을 거예요. 대부분이. 근데 이게 애울 일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분 복귀액. 지분 복귀액. 요 부분
반복 안 합니다. 그 상황적 상상, 상황에 대한 상상 있으면 다 흘러갈 수 있어요. 그리고 비교는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소득세 계산, 아까 세전 세후가 있었는데 세금은 따로 정확히 계산을 하는 거예요.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앞 단계에서 뭐 빼면 이러는데 각 단계에서 또 경비는 또 경비대로 다 이게 합산을 정산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세금 구할 영업소득세 이 세금 구할 때도 이 과세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따져야 되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순영업 소득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세전에서 출발할 수도 있다. 계산을 출발의 계산점 아니 계산의 출발점. 그런데 이 둘의 차이는 뭐예요? 부채 서비스액 전후의 차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원금과 이자가 빠져나가고 난 후, 아니 그거 빠져나가기 전이 뭐예요? 순영업소득. 그런데 과세할 수 있는 건 부채 서비스액 중 원금, 이자 중 과세할 수 없는 거, 벌어들인 게 아닌 거, 이자 빠져나가고. 그리고 보이지 않게 들어와 있는 거, 숨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보이지 않게 나가는 거. 이렇게 느낌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게 그 암기가 안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전 현금으로 해서 출발하면 이거 저기 부채 서비스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가 나간 후다. 그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나간 원금 다시 불러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원금은 플러스 되고. 그리고 아까 보이지 않게 숨어 있는 것과 보이지 않게 나간 거. 숨어 있는 거는 대체 충당금으로서 더하고 나가는 거는 감가, 줄어든 거는 내보내고. 그래야 과세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과세 소득이고 과세 표준인 거죠. 그리고 세율 곱하면 거기서 몇 프로 국가에다 내라, 지자체에다 내라 이렇게 이제 부과되는 거죠. 요게 지금 저쪽 세법과 연관이 되는데 이 세법 쪽에서 뭘 끌어와야 되는 건 아니고 끌어온 다음에 기본 그 세법의 세금의 어떤 개념 요 정도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면 이렇게 해서 계산식을 내 것으로 흡수해 놓으면 꼭 이것만이 아니라 응용력과 파괴력, 파급력이 생겨서 학습에 가속도가 붙는다. 요 점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좀 장황해진 느낌은 제 스스로도 있는데 필요한 장황함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